관광객이 아닌 중국인과의 문제. 지금까지는 여행 온 중국인이 문제였어. 매너가 안 좋았어. 그건 왔다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와서 계속 산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몰려오는 중국인들 때문에 난리라는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이제 일본 뉴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너무 많이 온다. 그 일본 지금 뭐 관광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해외 관광객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몰려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게 좀 사회적 갈등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올까?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일본으로 몰려오는 이 중국인 이주자들에 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기에는 아니 일본 그 지진도 나고 자연재해도 많고 굳이 그걸 살려갈 이유가 있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느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그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반응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2024년 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376만 명으로 3년 연속으로 과거 최다를 갱신. 2012년 기준으로는 한 200만 명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서 376만 명까지 늘었다. 그 중에 중국 사람들이 23.2%, 그 다음이 베트남이 16.8%, 그 다음이 대한민국 10.9%입니다. 일본 출입국 관리청에 의하면은 2012년도에는 중국 사람들은 65만 명, 요 최근 기준으로는 84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약 20만 명이 늘어났네요, 과거에 비해서. 반대로 대한민국은 2012년에 48.9만 명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서 41만 명이 됐어요. 4월 5일 일본 교도통신 기사입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발족한 이후에 해외에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도 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일본에 이런 기사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댓글이 이제 1600개가 달린 기사인데, 일본 사상 최초의 중국인의 대량 이주가 시작된다. 라고 이래가지고, 아까 그 기사랑 좀 연결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는 거예요. 네, 뭐 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자본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떠나는데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국과 가까운 나라인 일본으로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 라는 식의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사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일본 경제신문 2014년 12월 25일 기사죠. 일본이 이제 중국 부유층에 10년 관광 비자를 신설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오기 쉽게 만들고 있는 거, 점점.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오려면은 좀 비자 심사도 있잖아요. 빡시게 받고 여행 온다 하더라도 단체 여행이 아니면은 장기 거주하기도 힘들었는데, 일단은 일본에서 중국 부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에 좀 오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신설을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런 걸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최근에 엄청 이제 화제인데,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일본의 비자, 중국인으로부터의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이민 브로커의 존재. 이래가지고 일본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중국인이 급증함에 따라가지고 비자 취득의 소속을 담당하는 각지의 행정서사 사무소, 흔히 말하는 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업무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장사를 하려고 이주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주 자체가 목적. 여기 나온 기사에서는 뭐 자본금 1억엔, 우리나라 돈 10억 원 정도를 준비해서 뭐 상품 개발 거점이라는 연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좀 진지한 사람들도 있는데, 댓글 4,700개가 달린 일본이 좀 난리난 기사인데, 민박 경영이 이주의 수단 이래가지고 특히 오사카를 중심으로 중국 사람들이 민박 사장님이 되니까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이걸로 이제 경영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그런 게 많이 생긴다. 이게 좀 문제다. 생각보다 쉽게 비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나오죠. 연령, 학력, 말, 뭐 일본어를 못해도 문제가 없다. 아까 말한 비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500만 원, 우리나라 한 5천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있고 뭐 이런 행정서사에 일을 맡기면은 뭐 이제 비자가 나온다. 500만 원
우리나라도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투자하면은 일본에 거주를 할 수 있어? 중국을 떠날 수가 있어? 라는 게 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 미디어가 딱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야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다 중국이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끼잖아요. 아니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일본 와서 장사한다는데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있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민박은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민박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민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중국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일본에 요즘 호텔비가 비싸요. 일본 여행 와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인 업자들이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뭡니까 민박을 하고 그러니까 민박만 하면서 끝인데 괜찮은데 그렇죠 여러분. 교통편 무허가인 이제 운송업까지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있잖아.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이제 프라이베이트 관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짜 택시 같은 거. 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일본 업체들이 벌어야 될 관광 수익을 가져가. 일본 택시들이 가져가야 될 관광 수익을 가져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사업적으로 이게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문제야.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난 2023년부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도쿄에 그 왕관이라 이래가지고 도쿄 바닷가 쪽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중국의 뉴리치, 중국의 젊은 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도쿄의 아파트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신축 같은 거는 분양을 받기도 힘듭니다. 분양 사무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이걸 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특히 로열층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거를 위주로 많이 사가네? 근데 처음엔 이게 그냥 투자 목적이겠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은 자기 집 못 가지니까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아파트 사가지고 저 대팔렘, 저 대팔아서 차익 챙기려고 하는구나. 괜히 이제 아파트 값만 끌어올리는 저런 원흉들 이런 욕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왔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인의 폭매로 중국계 킥스가 사픽스 상위 클래스를 석권. 사픽스가 뭐냐면은 일본의 그 초등학생들 다니는 학원 이름입니다. 아까 말한 이 내용이랑 연결되는데 거주를 위해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이걸 산다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살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애들을 키우고 학원을 보내고 그 학원을 완전 중국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입시를 위해 가지고 일본 여성 부모들이 학원에 보냅니다. 예, 근데 보냈는데 거기가 그냥 중국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분위기를 해치냐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중국인 부모의 교육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시작하면 영어가 좀 배우기 쉽거든요. 어순이 똑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하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중국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까지 트리플로 들고 들어오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길 수가 없어, 걔들을. 돈 막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일본에서도 좀 나름 있잖아. 맞벌이 부부가 좀 이제 도쿄에 아파트 사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자식 교육시키다 보냈는데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 입장에서 야, 이게 뭔 일이냐? 이래가지고 이게 좀 나름 다른 의미의 사회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산케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명문 공립초등학교에 증가하는 중국인의 교육 목적 이주. 도쿄의 bunkyōgu, 도쿄대학 주변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중국인의 이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왜? 여기가 일본 도쿄에 나름 유명한 초등학교들이 많이 분포해서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군이에요. 근데 공립은 학군이 주소로 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를 하면은 자기 아이를 그쪽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거야. 나름 좋은 공립학교에. 근데 거기에 있는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사들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이쪽에 이제 초등학교로 보내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쪽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걸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일본 애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빡시게 갈군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경쟁해서. 그러던가 이게 일본에서 문제가 된다. 일본 애들이 경쟁해서 뒤처진다. 이민 온 중국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되면은 도쿄 도내에 있는 명문 초등학교는 중국 아이들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기사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꽤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벌어지다 보니까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런 책이 있어요. 윤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국에 윤일. 일본으로 대탈출하는 중국인.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내용을 일본에 이제 보도하는 식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중국 바이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윤일이란 단어가 중국어로는 런 재팬이거든요. 일본으로 도망치다예요. 왜 그런 걸 하나요? 중국 내 고압적인 경쟁 환경에 대한 도피주의적 사고방식.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유행입니다. 이게 중국어입니다. 한국어로 번역. 예. 일본에 오는 중국인들을 왜 윤일이라 부릅니까? 일본에 부유한 중국인을 폭로하다 이래가지고 중국인들 중에서도 이미 뜻 있는 애들은 중국에 안 산다. 해외로 떠난다. 미국으로 간다라든지 하는데 근데 가까운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일단 인종이 같잖아요. 플러스 이 N저기 때문에 일본이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북경대, 칭화대 보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일본은 의외로 도쿄대는 가기 쉽다. 북경대 가는 것보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부모 세대가 이주를 해서 도쿄에 나름 물 좋은 공립초등학교에 애를 넣어. 이거는 흔히 말하는 도쿄에 있는 집만 사면 넣을 수가 있어. 가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만 시키더라도 일본 애들을 꺾고 중국 사람들이 도쿄대를 다 장악할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 애들이랑 그냥 똑같이 일본 입시를 경쟁시키더라도 중국이 이긴단 말입니다. 외국인 특별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중국은 엄청나게 경쟁이 심해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안에서 좋은 대학 가더라도 또 경쟁이야. 또 경쟁이야. 또 경쟁인데, 일본은 박간의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은 좋은 대학 나오면은 어느 정도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좋은 기업 같은 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중국 사람이 봤을 때 일본은 가성비가 좋아요. 적당한 투자를 하더라도 아이를 교육시킬 수가 있고 이 아이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기 쉬운 나라인 거야. 또 나름 중국 사람한테는 일본은 치안이 좋아. 조용해. 건드리지도 않아 웬만해서는 자기들을. 중국은 뭐 시끄러워 주변에. 그러니까 나름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게 메리트가 있다. 근데 과거에는 비자를 얻기도 힘들었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은 흔히 말하는 돈 있는 외국인에게는 비자를 잘 주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어느 정도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민을 골라받고 싶어. 그러니까 돈 있는 외국인은 웰컴이었는데 그게 중국인 좀 부유층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긴 걸로 딱 매칭이 맞아 떨어진 거지. 그리고 돈이 있다라는 기준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비교하면 일본이 그 가성비가 좋다. 당장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경제신문 2015년 특집 기사 장편 일본 화교 100만 명의 시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장편으로 기사를 막 만든 거예요. 올해는 이게 테마가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화교 다가오는 100만 명 시대. 일본인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평소 때 못 느끼지 왜? 그냥 중국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일본 관광객 늘리니까 그냥 놀러오는 관광객이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회의 각종 분야에 침투해 올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어린아이들 교육시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라나면 대학교도 장악을 하겠지. 예,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장악을 하겠지.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일본 경제신문이 좀 약간 경계하는 식으로 기사를 낼까?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중국은 해외 어딜 나가든 뭘 만듭니까, 여러분?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모여 다닙니다. 중국이라는 아이덴티티로. 이미 많이 있는데요, 일본에도. 있죠. 일본에 이제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3대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초기 이주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단순 노동자 아니면 요리사 이런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이런 걸 형성했다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도쿄대 졸업하는 대기업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은 커넥션이 생깁니다. 중국인 커넥션이. 이런 차이나타운과 좀 다른 높은 레벨의 중국인 커뮤니티가 일본 내에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 기득권에 중국인이 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본 경제신문 입장으로는 이거는 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준비되어 있습니까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를 도쿄대학에 중국의 교육이주 멈추지가 않는다. 시작됐으니까 일본 사람들 인지를 하란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뭐 도쿄대 주변의 그쪽뿐만이 아니라 도쿄 23군의 주요한 그쪽은 이미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고 그 2세들이 일본의 교육을 차지할 것이다. 이미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마치 중국이다. 퍼져가는 중국의 경제권, 도쿄, 이케부쿠로. 그 다음에 사이타마, 가와구치. 그럼 치바의 미하마. 여기 예전에 박간이가 살았던 데입니다. 여기는 일본 땅인데 이거 보면 중국이잖아요. 거래되는 중국 사람들이고. 이미 이런 게 도쿄 외곽 지역에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본 과거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 방송한 일본의 우리 동네 길거리 그런 소개 얘기거든요. 거의 중국 이래가지고 아까 말한 이 가와구치 있잖아요. 이쪽은 역 앞이 중국 음식점밖에 없다. 여기 있는 가와구치라는 이 동네거든요. 도쿄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정도 거리네. 이런 외곽 지역에 뭐 중국 사람들 뭐 모여 산다는데 뭐 그거가 그러겠어 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점점 이쪽 주변 도쿄 북쪽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아까 제가 기사에서 보여드린 이케부쿠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케부쿠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이케부쿠로. 외곽 지역부터 중국 사람들이 거주를 시작해가지고 점점 도쿄 중심가로 들어와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 도쿄 도내, 신주쿠 뭐 이런 쪽 다 들어와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할까 해서 일단은 처음에 집값이죠. 일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소득의 일본 사람들이 여기 집을 알아보는데 중국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니 집주인이 난 돈 더 받고 싶은데 그럼 돈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가잖아요. 아까 말한 공립초등학교는 주소를 기준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을 밀어내고 중국 사람들이 거주해버리면은 거기 있는 초등학교 애들은 다 누가 돼요? 중국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도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 못 사요 그런 분들 정말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분들은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이미 눈치챘을 때는 아까 나오잖아요. 도쿄대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중국 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예. 그 정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나름 이런 치밀하죠. 이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왜냐면 이주는 도가 텄으니까. 전 세계에 차이나타운 까는 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화교 100만 명 시대에 일본은 엄청나게 큰 갈등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나름 뭐 도덕성적이라든지 뭐 매너라든지 그걸 나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뭡니까? 일본은 못해도 한 5천만 원 들고 일본에 와가지고 민박하면서 뭐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친구들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게 얽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것도 뜨죠. 2025년 1월 11일.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의한 트러블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관광객이 아닌 중국인과의 문제. 지금까지는 여행 온 중국인이 문제였어. 매너가 안 좋았어. 근데 그건 왔다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와서 계속 산단 말이야, 이 사람들. 그런데 일본 사람들 준비가 돼 있나요?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비참한 미래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 일본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분도 있지만 중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그 완결시키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그 이런 거 생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미코 말한 것처럼 동포라는 의미에서는 그 나쁜 건 아닌데 예. 그게 다른 나라보다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게 점점 일본 각지에 이런 게 생기면은 일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생기고 일본 지방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음에 있는 다른 중국인을 불러오기 위한 돈으로 중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중국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중국 보내가지고 그 돈으로도 갖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이 반복 있잖아요. 2주의 반복. 일본 내서 돈이 돌지 않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돈이 넘어가고 다시 일본으로 오는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댓글이 5,500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엄청나죠? 이렇게 일본 사람들 있잖아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생활보호수급.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일본 세금 내고 사는 거는 그래도 좀 낫다 이거야. 근데 어중간하게 와가지고 비자 끊어가지고 장기 체류하면서 기초수급 대상자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세금을 뜯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법제도의 결함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 사람이 뭐 생활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넘어와가지고 일본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일본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서 살고 있다? 생산을 하지 않고 돈만 뜯어간다? 야, 이거는 아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 여기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몰아내야 된다. 일하지 않는 외국인은 몰아내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차별이잖아. 못할 수도 있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제거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이런 안 좋은 문제가 좀 많이 부각되는 그런 것도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마지막에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도쿄에 있는 고층 아파트는 미래에는 중국인 소유다. 일본 사람들끼리 하면 상속세가 많은데 중국 애들은 있잖아. 법인 설립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법인으로 돌리면은 사실상 상속세 없이 뭡니까? 기업식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 차이나머니가 일본을 점령을 해서 일본인들은 평생 자기 집 못 가지고 임대를 돌아다니는 지옥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뭔가 좀 극단적이죠. 약간 이런 식의 기사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약간 요즘은 이렇게 중국 관련 뉴스를 내면 댓글도 많이 달고 화제가 되니까 좋다 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는 것도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관광공해다 이런 걸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왔다 가는 거니까 지금만 버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을 좀 있잖아요. calm down, 진정해 이랬는데 지금 나온 이런 걸 보면 뭐예요? 매일매일 봐야 돼. 내 옆집, 앞집, 우리 아이의 친구 아니면 우리 아이가 들어가야 될 대학에 그 친구가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 신호를 주면서 일본에 오는 중국인 사이에 대비를 해라. 근데 아까 말한 처럼 뉴스는 클릭수, 조회수가 중요하니까 극단적인 예도 좀 많이 들고 와가지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은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본 사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일본에서 여러 가지 큰 갈등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리 날만 하죠. 왜? 일단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요. 옛날에 중국은 못 살아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공장 세워주고 그냥 중국은 세계 공장이잖아. 싼 임금으로. 그런 중국이었는데 이제 저런 기사 보면 뭐예요? 자기들도 넘보지 못하는 도쿄의 고층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사교육에 열을 올린대잖아. 나도 우리 애한테 못 해주는데 열등감이 장난이 아니죠. 저런 거 보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혐오로 바뀌는 겁니다. 저건 뭔가 잘못된 거야. 쟤들은 뭔가 저거는 올바르지 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얽히다 보니까 그런 걸 미디어도 조종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좌표 찍어줄게요. 욕하면 됩니다. 쉽잖아요. 뭐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보다는 일단은 거기에 경계심, 위협을 느끼고 일본에 있는 중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저런 기사들이 막 쏟아진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에서는 이제 특히 음식점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 그걸 일본에서는 이 가치추카, 진짜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게가 일본에서 정말로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까지는 일본 현지화된 중국 요리를 내는 가게가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중국 분들이 먹는 맛. 그렇죠. 진짜 중국 분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된 가게. 그렇죠. 진짜 중국식의 이런 가게들이 일본에서 막 넘쳐나고 간판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 이게 한자어잖아요. 일본 한자랑 중국 한자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중국어 한자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못 읽어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즉 무슨 말? 일본의 길거리에 일본 사람들이 못 잃는 가게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쇼크로 다가오는 거예요. 메뉴도 뭔지 몰라요. 몰라요. 왜? 여기 고객 대상은 중국 사람들이니까. 이게 당장에 어디 도쿄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 주변에 엄청 많아요. 거기에 저녁에 가잖아? 일본 사람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끼리 퇴근하고 와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맥주 한잔 하면서 중국어로 떠들고 있어요. 도쿄 한가운데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깨달은 순간은 이미 늦은 거예요.